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29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그들 각자 본 영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퀴즈쇼라는 작품을 봤습니다. 퀴즈쇼. 196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실제 퀴즈쇼를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연승 가도를 달리던 유태인 출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 새끼를 좀 갈아치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타를 물색하던 와중에 명문 가문의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을 섭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들만 TV 프로그램에서 출제를 한 거야. 그 결과 유태인은 패배하게 되고 이 사람이 연승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스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강의는 미어 터지고 인기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인생 역전. 근데 그 와중 수사 당국에서 꼬리를 잡은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조작된 쇼였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총 책임자들 그리고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그냥 피라미드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십으로 씹기 좋은 사람들만 처벌받고 끝나는 시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 퀴즈쇼, 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들어가게 되는 일반인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 그려냈어요. 오프닝부터가 심상치가 않은데 전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는 퀴즈쇼가 시작되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묘사를 굉장히 열렬하게 해주거든요. 그와 동시에 이 퀴즈쇼의 정답을 은행 금고에서 빼오는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이 모든 것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들여서 묘사를 하죠. 근데 정작 이면에는 조작된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사람들의 열정, 열망은 이 퀴즈쇼에 매달려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월드컵 결승 보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순진한 감동과 열기를 가지면서 이 퀴즈쇼에 기대하고 의존하고 그런 심리가 굉장히 잘 묘사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사람들의 도덕적인 허점,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이면 빠질 수 있는 유혹 이런 것들을 설득력 있게 그려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퀴즈쇼를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의 도덕적인 선의를 그려내면서도 이것이 그래봐야 퀴즈쇼보다 더한 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사람들이 퀴즈쇼를 엔터테인먼트로 즐겼지만 나중에는 청문회가 훨씬 더 재밌는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송사리들만 잡게 되고 진짜 흑막들은 다 빠져나가고 단순하게 나쁜 놈들 처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회 구조, 대중들, 쇼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 사이에서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들 이 자체의 작동 방식을 그려냅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했고 뭐 한 번쯤 다뤄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다룰 가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재밌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저는 저번 헤이 시저 때 얘기 드렸듯이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네. 재밌는 경험도 많이 했는데 요즘 이코노미석에서도 태블릿으로 맞아, 영화를 맞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에어프랑스하고 KLM 외국 항공사 거를 탔으니까 뭐 한글로 된 건 없겠지라고 했는데 한글로 영화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히치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틀어봤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막이 아니었던 거야. 다 더빙이었던 거야. 그게 타당하긴 하겠네. 왜냐하면 비행기 이용자들 같으면 대부분 고연령층이 많잖아,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자막보다는 더빙이 훨씬 친숙하긴 하지. 맞아. 한 1, 20년 전만 해도 원래 더빙이 기본이었고. 그리고 패드로 보다 보니까 항공기가 흔들릴 수도 있고 자막을 보기에는 화질도 안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더빙 영화를 봤는데 되게 거슬리더라고. 영화 자체 내용이 뭐냐면 히치콕이 스타 감독이 된 다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이코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인데 안소니 홉킨스가 히치콕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더빙하는 성우를 몇 명 쓰지 않더라고. 5명 이하인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는데 또 하나 재밌었던 것 중에 자막을 쓸 수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이코 대본이 화면에 나오고 클로즈업을 해준다 그러면은 사이코 대본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읽어주는 거야. 그 상황들을. 그게 좀 웃기기도 했는데 이게 더빙은 몰입하기가 쉽지 않구나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 히치콕 연기를 하는 안소니 홉킨스의 입모양이라든지 확실히 어색하더라고. 전문 성우를 하더라도 특유의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전달이 안 돼갖고 많이 어색하더라고.
영화 자체는 익히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었는데 새로웠던 거는 히치콕과 히치콕의 아내와의 대립관계 같은 것들을 재밌게 보여주면서 다른 맛이 있었고 히치콕 영화를 다룬 다음에 이 영화를 보니까 일어났던 사실들 나열하기 바쁘구나 그런 느낌 때문에 영화 자체는 그렇게 재미는 없었지만 여튼 오랜만에 더빙 영화를 본다는 게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정도. 저는 다음으로 첩첩산중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 첩첩산중. 어떤 방문이라고 하는 필리핀과 일본과 한국의 공동 작업물이 있죠. 단편 영화 3개를 합쳐서 옴니버스 영화를 만든. 그 중에 한국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담당을 해서 첩첩산중이라는 작품을 냈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미숙이라는 학생인데 정유미가 연기를 했죠. 오랜만에 대학 언니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이 언니가 알고 보니 미숙하고 예전에 사귀었고 지금도 연을 맺고 있는 교수하고 호박씨를 까고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교수가 양다리를 걸친 거죠. 네. 그래서 차마 내색을 못하고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따집니다. 근데 이 교수는 또 뻔뻔스럽게도 미숙과 이 언니까지 포함된 술자리에 또 나와가지고 큰 소리도 치고요. 홍상수표 등장인물들의 그런 시선이 엇갈리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압축적이라서 좋았어요. 30분밖에 안 되는 영화다 보니까 그쵸. 군더더기도 없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유미의 연기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신선했다.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홍상수의 여주인공들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거나 과묵하거나 혹은 나르시시즘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거나 네. 여튼 90년대적 엄살이 굉장히 심해요. 맞아요. 그리고 괜한 심각함이 있고 아니면 아예 연령대가 높거나 극장전의 엄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해변의 여인의 고현정처럼 그건 아예 연령대가 높은 인물들, 홍상수와 동년배의 인물들 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홍상수는 그 전까지 젊은 여자를 묘사할 줄 몰랐어요.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인물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자기와 동년배의 여사친들이나 묘사할 줄 알았지 20대 대학생을 묘사하는 솜씨는 거의 바닥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작품을 계기로 반전의 전기를 맞이하지 않았나. 이 정유미가 문성근이 연기한 그 교수에게 전화하는 장면 보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싶은 게 딱 그 나이 때 대학생이 할 법한 행동과 반응을 보이거든요. 여기서 그 나이 때 대학생이라는 거는 말가닥스럽고 기본적으로 생기 넘치는 좀 활력 있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런 타입 아니고 그런 타입의 젊은 인물을 처음으로 묘사한 것 같아서 그 점에서 홍상수 커리어에서 꽤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문성근과 정유미와 이선균의 삼각관계는 바로 다음에 오케이 영화로 재탕되기도 하죠. 그쵸. 오케이 영화의 외전 정도에 해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첩첩산중을 사실 군대에서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봤는데 첩첩산중? 아무리 봐도 이거 홍상수 냄새인데 홍상수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의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홍상수인 거야.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나도 스미스의 의견에 동감하는 게 뭐냐면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나 강원도의 힘, 오수정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되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로 그려져 있거든. 그리고 당차지 못한 느낌이 많았고 근데 90년대나 80년대에도 당차고 자기 의식을 강하게 주장하는 여성들도 되게 많았거든. 대표적으로 바보들의 행진을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당차잖아.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입영되는 기차씬에서 키스하는 그 당당한 씬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여성도 있는데 홍상수의 시선에는 그런 여자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나 여성으로 안 보였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여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 그 시절에 적극적인 여성들은 대부분 형으로 불렸지. 제2의 남성 뭐 이런. 그리고 홍상수가 또 외국에 오래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문학적인 여성상이었어. 아 맞아. 단편 소설이나 이런 데에 흔한 90년대 여성 문학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유형이지. 하여튼 그런 여성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첩첩산중 같은 영화를 내놓으면서 여성의 시선으로 그동안의 부조리 같은 행동을 하는 남자들을 까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영화를 풀어내니까 이게 또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오키 영화 같은 작품을 보노라면 마지막에 오키가 스스로 아예 서사를 전개시켜버리잖아.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지점 때문에 홍상수가 되게 오래된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스타일은 유지되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는 감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치. 그러면 그들 각자 본 영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옥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